반갑습니다. 3D를 이용한 게임 프레임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8강 인덱스 버퍼를 이용한 큐브 만들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7강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7강에서는 월드 공간 안에 그 같은 축을 한번 출력을 해봤었죠. 그래서 축을 출력하기 위한 3D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셋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고스란히 8강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또한 축이 있는 그 공간 안에 큐브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정점을 출력하는 방법에는 버테스 버퍼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인덱스 버퍼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정점 버퍼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은 해봤으니까 이제 인덱스 버퍼를 이용해서 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그런 삼각형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큐브를 이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강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덱스 버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개념을 먼저 볼게요. 정점 버퍼에 들어간, 그쵸, 순서인 정점 버퍼에 우리가 정점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점들을 넣은 상태에서 그 정점들을 어떻게 출력한 건지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정점을 우리가 넣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례대로 우리가 그 정점을 선언한 그 순서대로 정점을 버퍼 안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 버퍼 안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인덱스가 암시적으로 할당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들어간 순서인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구성하는 그 같은 버퍼를 뭐라 그럽니다? 인덱스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와 같은 큐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큐브를 우리가 버테스 버퍼만으로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정점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큐브에서 나누게 되면은 하나의 면을 이루기 위해선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삼각형당 3개의 정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면을 이루죠. 그렇죠? 큐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기 때문에 6개의 면을 이루기 때문에 총 36개의 정점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정점들을 선언함에 있어서 또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정점 36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36개의 정점들이 모여서 이제 월드 공간을 이루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점들이 이루게 되죠. 하기 때문에 이 정점의 개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점의 개수에 가장 민감한 그 같은 플랫폼이 있죠. 바로 뭡니까? 플스라든가 그 다음에 엑박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된 메모리 안에서 그래픽 카드의 최고의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점에 민감한 그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버테스 버퍼만으로는 이와 같이 36개의 정점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정점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 큐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점을 얘기하면은 이 정점은 몇 개의 삼각형이 지금 현재 공유하고 있습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삼각형 그린다면 요 삼각형도 요 점을 공유하고 있고 또 요 삼각형도 공유하고 또 요 삼각형도 공유하고 요 삼각형도 공유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점을 중복해서 지금 이거는 여러 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중복된 정점을 제거한 그 같은 정점은 몇 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정점만 있으면 사실상 됩니다. 자, 8개의 정점, 36개의 정점, 그렇죠? 굉장히 많이 4배 이상의 차이 나죠. 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버퍼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각각의 정점마다 인덱스를 우리가 부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테스 버퍼의 정점에 들어간 그 순서가 결국 뭐다? 인덱스이고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정점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정점 버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인덱스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을 인덱스 버퍼를 이용해서 인덱스만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한다면 만 요 삼각형을 꾸민다고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B0, 그렇죠? 0, 1, 2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삼각형은 0, 1, 2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나의 삼각형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정점들을 골라서 출력하면 되죠. 삼각형 형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1,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를 하면은 3, 2. 이와 같은 순서로 인덱스를 쭉 나열해 준 것이죠. 어떻게? 삼각형 단위로. 그렇죠? 쭉 나열해 주게 되면은 이제 요 인덱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큐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같은 버퍼, 즉 메모리겠죠. 그 같은 버퍼를 뭐라고 한다? 인덱스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런 메쉬들, 그렇죠? 캐릭터들 3D 공간 안에 보게 되면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캐릭터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같은 캐릭터들의 대부분이 거의라고 볼 수 있죠. 인덱스 버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인덱스 버퍼를 이용한 정점 렌더링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정점과 인덱스를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정점 버퍼를 우리가 생성을 해 줍니다. 그렇죠?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성하죠. 그 다음에 인덱스 입력하고 정점을 입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버테스 버퍼에서 정점 입력할 때 여기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MEMCPY.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그대로 다 넣어줬습니다. 인덱스도 어떻습니까? 이미 선언이 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MEMCPY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하는데 메모리 CPY 무슨 함수입니까? C 함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윈도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다이렉트 X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유용한 함수들은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3D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C, C++, 그 다음에 Win32, 그 다음에 MFC, 그렇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보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출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한 출력에서 드로우 앞에서는 프리미티브가 있었는데 드로우 인덱스드 프리미티브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정점 버퍼에 있는 내용의 정점들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큐브를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3D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큐브 만들기. 제일 먼저 정점과 인덱스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인덱스는 여기 나오듯이 워드형으로 우리가 나열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덱스 버퍼에도 어떻습니까? 워드형으로 그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열하며 삼각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W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해주게 되면 전부 다 앞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컬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를 구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점 버퍼를 생성해야 됐죠. 이 부분은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 해봤으므로 그 내용 그대로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큐브입니다. 그렇죠? 큐브에서 지금 클래스로 만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자, C큐브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이고 디바이스, 그 다음에 버테스 버퍼, 인덱스 버퍼. 그래서 인덱스 버퍼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인덱스, 그렇죠? 버테스 버퍼 대신에 인덱스도 이 부분이 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인덱스 버퍼 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큐브도 앞에서 했던 축과 동일하게 뭡니까? 초기화가 있어야 되고 렌더링. 지금 현재 큐브 같은 경우는 뭐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월드 변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점에서 지정한 그거 좌표 그대로 월드로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초기화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렌더, 그 다음에 릴리즈에서는 뭘 릴리즈 하겠습니까? 버테스 버퍼, 인덱스 버퍼 다 메모리에 관련된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릴리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큐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런 그 선언이 헤더 파일은 이와 같은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점의 그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D3D 그래서 X 디퓨즈 값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3DX 벡터 3 이렇게 해서 포지션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좌표가 벡터로 들어간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줬고요. 물론 이걸 X, Y, Z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D3DX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각 정점에다가 우리가 행렬을 곱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D3DX 벡터 3라는 이 같은 형태로 요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큐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on init 복귀가 쫙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커스텀 버텍스에서 버텍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언해서 정점의 정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RGB 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점의 색상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넣었고요. 뭐 별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인덱스 정보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정보를 우리가 1차원 배열이죠. 그렇죠? 1차원 배열로 이렇게 0, 1, 2 쭉 나열하게 되면 요거 세 개가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그 세 개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인덱스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넣어줄 때는 이와 같이 1차원 배열로 해서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버퍼 안에서 처리를 할 때 자동적으로 3개씩 묶어서 처리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인덱스에 관련된 사항들을 쭉 넣어주고요. 그렇죠? 쭉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vertex buffer. 그래서 앞에서 우리 봤었던 얘기죠. size of vertex,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뭐 custom, 그쵸? 어떤 형태의 그 정점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메모리, 그쵸? 어디 위치시키겠다. 그 다음에 vertex buffer, 그 다음에 null. 기본적으로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점을 넣기 위해서는 럭 해야 되죠. 그쵸? 럭 해놓고 우리가 그 입력할 그 주소를 받습니다. 그 주소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나열한 그 배열, 그걸 어때요? 통으로 그냥 집어넣죠. 그쵸? 하고 언나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소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이 인덱스를 넣을 때 1차원 배열로 해서 넣구나.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에다가 저기다가 여기 그 인덱스를 그 배열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은 컴파일하면서 여기에 개수를 자동적으로 자기가 세서 셋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나 하다가 보면은 정점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줄어들 수도 있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컴파일러에게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낫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점 버퍼 생성 및 정점 입력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 생성 및 인덱스 입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버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점 버퍼의 생성과 똑같습니다. create index buffer라는 이 같은 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함수는 디바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멤버 함수입니다. 자, length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성한 그 인덱스 버퍼의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size of라는 이 같은 아주 함수 같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그 배열의 크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using에는 기본적으로 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3D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우리가 인덱스는 16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3D FNT 인덱스 16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풀 디폴트 넣어줘서 이건 버텍스 버퍼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할 인덱스 버퍼에 주소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ull을 넣어주는데 이 형태가 버텍스 버퍼하고 아주 흡사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버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버퍼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이 버텍스 버퍼에서도 정점 인덱스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럭과 언럭이 이렇게 효용이 됩니다. 그래서 럭 해놓고 오프셋 제일 처음부터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대 사이즈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럭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MEMCPY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에서 워드로 우리가 배열로 선언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소스를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create index, 그쵸? create, 조금만 더 할까요? 자, create index 버퍼 되어 있고, 그 배열의 사이즈 그대로 넣었죠. 0 넣고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셋업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덱스 버퍼의 처음 그 메모리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언이 필요하고요. 이와 같은 부분은 정점하고도 똑같죠. 그쵸?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록 넣고요. 그 다음에 0부터 사이즈 오브, 그 다음에 인덱스 0 이렇게 셋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그쵸?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요 부분, 그쵸? 이 부분들을 그대로 통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카피해서 사이즈 오브만큼 이렇게 지정해서 카피를 하고 언락을 합니다. 자, 지금 정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미 로컬로 선언한 이유는 뭡니까? 정점 버퍼 헤드라고 인덱스 버퍼 헤드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정점의 정보가 사실 필요가 없죠.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셋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열이라든가 이런 버텍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로컬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정점을 인덱스 버퍼를 생성하는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의 그 인덱스를 넣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그 인덱스 버퍼를 이용한 출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같이 연관돼서 출력이 되는지 그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